LTV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맨날 너무 근데 헷갈려요. 너무 LTV 뭐였죠? 많아가지고. 혜정 씨, 네? 혹시 LTV 아세요? 아니 MTV 알죠? 제가 부동산에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생소해요. 맞아요.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LTV도 있고 너무 DS 많아요. 뭐도 있고 막 네, 이래서. 그렇지. 지금 의상과 약간 화장 메이크업은 네, 부동산 약간 나일강 땅 보러 온 듯한 그런 네, 항상 느낌. 항상 기죽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느낌은 나는데 전혀 그런 네, 무지하세요? 말만 안 하면 아는 줄 아니까. 어. 네.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예,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10억 원인 집을 살 때 LTV가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10억 원의 50%인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6억 원까지 빌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적용되는 LTV는 60%가 되는 거죠. 아, 쉽네요. 그리고 다음은 DSR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볼 네. 텐데요. 재성 씨? 네? 아시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캔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고급형 새로 나왔어요. 고급형 DSLR. 네. 이렇게 사람 창피해 주면 재밌습니까? 우리도 몰라서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재정 씨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뭐예요, 근데 선생님?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설명드린 LTV는 그 담보가 되는 대상의 기준을 그렇죠. 이제 두는 것이고요. 이해했습니다. LTV는.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기준을 이제 둔 것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그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빌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총 합이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1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몇 % 비중을 차지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얼마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할부금이나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1년에 5천만 원 그 소득이 있고요. 네. 다른 대출 없이 주택담보대출로만 네. 그 매달 100만 원씩 네.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때 적용되는 DSR은 1년 12달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제 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1,200이니까 네. DSR은 24%가 네, 24%. 되는 겁니다. 네. 이 DSR을 40%로 그렇죠.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버는 소득의 40% 안쪽으로만 그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끔 이제 대출이 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출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이네요. DSR이 해당이 네. 될 것입니다. 네. 예정 씨 이해된 거 맞죠? 예정 씨 이해된 거 맞죠? 아니요. 잠깐만, 혜정 씨한테 얘기했는데 아이씨, 내가 대답했다. 혜정 씨한테 물었는데 재성 씨라고 얘기한 거야. 무서워서요. 무서웠어. 아니 보통 은행 가서 대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계산 안 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금액을 얘기해 주시니까 심사 그냥 거쳐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DSR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결국 쉽게 말하면 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만큼 좀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아, 내가 그렇습니다. 버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LTV가 주택 가격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DSR이 연소득에 따른 대출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는 그냥 딱 두 개만 포인트 단어들만 쏙쏙 기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정책 어떻게 네네. 받게 되는지 그것 좀 빨리 알려주십시오.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모아놓은 자산이 없는데 그 대출이 좀 어려우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죠. 네. 그래서 신혼부부나 뭐 무주택자의 고민들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9억 원까지는 40%, 네. 9억 원을 초과하면은 20%,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대출이 전면 이제 불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한도를 이제 상향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0억짜리면 88억까지 대출해준다고. 대출하는 거예요? 88억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요, 80은 더듬었습니다. 네네. 그 매서우시네요. 아직은 그
그 비율만 정해졌지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정부에서 우선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곧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자산을 모아놓지 않은 생애 최초로 주택 네. 구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니에요. 네. 최초는 아닌 그 구입자는 그럼 여전히 좀 네. 대출 규제에 약간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먼저 완화를 하지만 그 외의 가구에 한해서도 LTV를 지역에 구분 없이 70%까지 단일화하겠다는 정책도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이 좀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40%까지 최대 한도를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러면 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약간 이번 정부에서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또 대출을 많이 또 실행하게 되면 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가계부채 또 문제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도 불안해질 수가 있고 뭐 시장도 교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 일단 LTV를 먼저 풀되 차주 대상인 DSR은 일단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그 대출 정책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와 또 내가 네.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